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주식 투자는 넣어놨다 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한 해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종목을 잘 분석해서 접근 전략을 세우더라도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시장의 움직임이 정말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더더욱 필요한 때이고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들 골라가는 게 오히려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착한 백 선생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백 선생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들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노란톡 어떻게 접속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지금 보이죠? 이곳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메가MD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메가MD가 100%대 수익률을 넘어서면서 104.15%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PN풍년도 흐름 좋네요. PN풍년 96.79%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탄메탈이 70.32%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문배철강이 63.16% 그리고 우리조명이 57%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이 52%대 수익이고요. 진성TC가 50.47%의 수익률로 이미 지금 절반 이상이 50%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슈프리마이치큐가 37.47%의 수익률, ECS가 35.75%대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녹십자 랩셀이 34.88%의 수익률로 대부분의 종목들 34%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시장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못 찾으시겠다면 오늘 이 시간 착한 백 선생과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백 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착한 백선생 코너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함께할 백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저번 주 22일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참여한 회의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기후 정상회의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탈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바로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가입을 하면서 이번에 주도를 해서 이 회의를 열게 된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25년까지 세운 목표가 26%에서 28%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목표보다 더 상향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 50%에서 52%의 탄소 감축 정책을 상향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문제인 만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EU도 마찬가지로 상향을 했는데요. 기존의 40%에서 55% 이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영국도 68%에서 78%로 추가 상향을 했고요. 일본과 캐나다와 같은 주요 모든 국가들이 목표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린 뉴딜에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만큼 그린 뉴딜에 관련된 주식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내에 강화된 수치를 발표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책이나 아니면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EU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그린 뉴딜 집행 자금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1조 유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천억 달러입니다. 두 EU와 미국의 금액을 합쳐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2천조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작년 우리나라 예산이 1년 예산이 512조 정도 되니까 거의 4년치의 예산을 한 정책에 투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엄청난 성장을 보였고 실적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관심도 좀 떨어졌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을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방송을 보시고요. 노란 톡방을 통해서 3가지 종목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매수 타점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종목 찾는 수고로움 뭐하러 굳이 합니까? 이미 다 조사해서 갖고 오는 걸요. 여러분은 그냥 방송만 보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 노란톡으로 받아보시고 그 전략대로만 행하시면 지금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런 수익률 누려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가지씩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에 노란톡 통해서 종목과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내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 샵 3989 그 입력 번호란에다가 샵 3989를 입력하시고 문자 메시지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백종국 연구원이 이제 3가지 종목도 들고 나왔는데 세 종목 다 사실 분들도 좋고 아니다 나는 한 종목만 골라보겠다 하는 분들 어떤 종목이 가장 자기 타입인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일단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요. 풍력과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후육 관관 제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선박 건조와 그리고 육상, 해상 풍력 발전소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후육 관관 기술이라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흔히 생각하는 원통형 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바로 관관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런 관관을 후육 관관 기술로 만든다고 했는데 후육 관관 기술이 어떤 건지 좀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관관을 좀 두껍게 지름을 그러니까 3에서 4m 정도로 두껍게 하고요. 두께까지 60mm로 두껍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대형 관관을 두껍게 만드는 게 바로 후육 관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크고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만들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죠.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실 쓰이는 곳이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크기도 크고 단단한 것을 대중적으로 사용하진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량 생산보다는 주문 제작 방식으로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어디에 납품하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해상풍력 발전소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물 밑에 이 관관을 투입을 해서 풍력 발전소를 강하게 지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당연히 파도에 흔들리지도 않아야 되고 강하게 지탱을 해야 되다 보니 당연히 크고 단단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후육 관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후육 관관 기술을 통해서 하부 구조물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당연히 국내에서도 기술을 매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에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출을 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주목을 해봐도 되는 종목인데요. 거기다가 고정식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부유식,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하부 구조물도 이미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유식도 고정식도 둘 다 모두 다 함께하고 있는 풍력 하부 구조물의 완성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다양한 업체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고객사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객사는 현재 덴마크의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디벨로퍼, 그리고 각국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디벨로퍼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자면 개발 사업자입니다. 우리나라로 기업으로 예를 들면 LH 같은 회사인데요. 덴마크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의 그 해상풍력 디벨로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글로벌 디벨로퍼와 각국 정부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 디벨로퍼나 정부들이 하다 보니 수주권의 금액이 굉장히 크고 프로젝트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은 프로젝트의 속도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납기 준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실외 작업장과 그리고 900톤의 대형 기중기 등이 있어서 빠른 생산 속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기 기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후육 관광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서 매우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디벨로퍼나 각국 정부들에서는 이 회사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사의 규모는 크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다면은 풍력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 글로벌 풍력 신규 설치는 114기가와트 수준입니다. 2019년 대비로 비교를 해보자면 약 82% 정도 성장을 한 건데요. 예상치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치가 약 6기가와트로 201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보다는 육지에 설치된 해상 풍력 발전소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해상 쪽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 수주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회사 해상풍력과 관련된 실적 작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육상풍력도 이 회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육상풍력과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해양경찰청에 대한 경비정 수주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작년 실적은 예상보다 선방을 한 수준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인 해상풍력 이쪽 하부 구조물에 대한 매출이 10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 생산 캐파를 확대하는 준비를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해양 플랜트 수주까지 합쳐진다면 올해 수주권은 총 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대만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만은 내년까지 해상 풍력을 2.9기가와트 설치를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기가와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기가와트의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계획을 한번 합쳐본다면 약 25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6,000에서 8,000메가와트 정도 설치를 했다고 본다면 약 5배 이상의 수주권이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030년까지의 이 기업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과 관련된 제조업체가 자국 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급 단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규모 해상 풍력에 대한 입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주권이 올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주권이 들어온다면 매출 성장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정상회의를 통해서 탄소 배출 절감 목표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향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연내에 상향 목표를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크게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은 또 하나의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시면 지금 보고 계신 게 해상 풍력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재킷이라는 구조물인데요. 부유 형식이 아닌 고정식에서는 가장 깊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설치물입니다. 이 재킷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납품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경쟁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킷 부분에서는 아주 높은 시장 점유율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쟁 회사가 없다는 것은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 회사 공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공시입니다. 바로 노르웨이 BW 오프셰어와의 계약인데요. 금액이 무려 3,477억 원입니다. FPSO라는 계약인데요. 아마 FPSO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 말로 좀 풀이를 하자면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셔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면 바다에서 원유를 뽑게 되면 그 원유를 바로 배에 실어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임시 저장 장치에 원유를 다시 보관을 합니다. 그 보관한 임시 저장 장치에서 배로 다시 한번 옮겨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임시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주를 받은 게 무려 5년 만에 수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 발주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았고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발주사가 원재료도 모두 다 공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작 처음부터 설계까지 전부 다 처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마진을 남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계약을 해서 원화로 고정식으로 받기 때문에 환율 해지를 필요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은 마진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한 건의 수주가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해상풍력 발전 성장과 더불어서 FPSO도 더해진다면 매출은 정말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을 보자면 5,07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71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가격으로 PER을 산정했을 때 29.1배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풍력 관련주들의 PER을 한번 살펴보면 52.5배 정도로 현재
이 회사가 갖고 있는 PER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2배가 올라도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FPSO 수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이 된 4월 13일 날 확정이 된 수주 공시입니다. 내년에 한 건도 더 있고요. 거기다 기존의 플랜트 조선 수주권 이러한 부분까지 합쳐진다면 지금 밸류는 너무나 싸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했던 그린 뉴딜의 정책 수혜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일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부터는 박스권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사이에서 움직임만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실적을 내고 있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는 당연히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4월 들어서 60일선과 120일선을 5일선과 10일선, 20일선이 상향 돌파를 했고요. 60일선과 120일선을 지지 라인으로 본다면 지금 충분히 매수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단 추세선상의 매수 시점으로 지금 이평선 간의 매수 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매수해 볼 만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스 돌파 시도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3일에 대형 수주권이 발표를 되는데 이에 대한 움직임은 저는 매출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재료 그리고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단기로 봐도 중기로 봐도 장기로 봐도 될 정말 유망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후육강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 건조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차트상 위치도 매수하기 좋은 시기이고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더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참여 코드는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고 첫 번째 종목은 좀 구미가 당기지 않은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노란톡방에서는 잠깐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뭐 미남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 미남이다 막 서로 막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 뭐 그런 여유로움조차 뭐 노란톡방 내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에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 두 번째 종목은 과연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그럼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당연히 그린 뉴딜과도 관련이 있지만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OLED 소재와 그리고 PCB 동박을 하는 회사입니다. OLED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PCB도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분명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박이 뭔지는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동박은 저도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동박은 얇은 구리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얇은 정도가 아니고요. 머리카락의 15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얇은 두께입니다. 그렇다면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기술도 필요한데요. 황산 구리용액을 전기 분해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동박입니다. 만들 때 온도와 습도까지 계산을 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이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도 제품을 완성하기까지는 몇 년이나 걸리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사업이 바로 동박입니다. 그럼 동박으로 어떤 걸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전자를 모으거나 전자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랑 PCB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린뉴딜이라고 하면서 자꾸 OLED랑 PCB만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 부분을 바로 2차 전지에 쓰고 있습니다. 동박을 2차 전지에 접목을 하면은 배터리 수요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 겁니다. 2차 전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재인데요. 그렇다 보니 2차 전지용 동박이 굉장히 크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인 동박을 전지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기술이 있는 이 회사가 진출을 했습니다. 기존의 OLED랑 PCB 관련된 사업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2차 전지 쪽까지 더해지게 된 거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성장성 그리고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본다면 미래는 바로 2차 전지인 전지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 당연히 전지박이 가장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2019년에 미리 투자를 좀 했는데요. 바로 헝가리에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매출은 작년 4분기부터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는 1만 2천 톤 수준의 캐파로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절반 정도밖에 가동이 되진 않고는 있지만 매출은 하반기가 되면은 공장이 조금 더 가동이 될 것이고요. 내년이 되면 1만 2천 톤 규모의 공장이 모두 다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2년에는 3만 톤 수준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요. 2025년에는 9만 톤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성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지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이 전지박이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박을 원하는 업체들은 장기간의 계약을 현재 맺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만들면 우리한테 다 줘라라는 계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당연히 공장에 대한 증설이 있었는데요. 증설 부분에 대한 만큼 장기 계약이 이미 다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만 계속 돌아간다면 물건만 만들어질 수 있다면 계속해서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거기다가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회사가 헝가리에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유럽 내에 전지박 생산 라인을 갖춘 기업입니다. 유럽은 중국과 함께 2차 전지 배터리셀 양산의 양대 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게 바로 유럽인데요. 그런 유럽 안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한 큰 메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수익성 부분에서는 다른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소수 기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측정을 할 때 이러한 프리미엄을 분명히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내 이 생산 기지는 중장기성의 성장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 전지박만 하는 게 아니죠. 기존의 사업도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의 성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5G 투자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G 투자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재가동이 될 것으로 분명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5G 관련돼서는 반도체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동박 매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OLED 소재 부분에서는 고객사의 OLED 추락, 그러니까 폴더블 폰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PC 부분에서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실적에서 굉장히 큰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매출은 888억 원으로 21%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억 원으로 마이너스 96%를 달성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의심이 여지가 없다고 했는데 매출은 성장인데 영업이익은 왜 이렇게 나온 거야? 라는 아마 의문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 부분을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 21% 늘어난 이 부분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온 부분입니다. 왜 좋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반도체 패키지 PCB 부분의 동박 부분에서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전년 대비로 이 부분은 61%나 성장을 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했다고 말씀을 드린 전지박 부분에서는 예상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쁘게 나왔는데 이유는 당연히 헝가리 공장의 셋업 비용 때문입니다. 공장 라인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막 돌아간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1분기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끼쳤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쁘게 나온 것입니다. 2분기부터는 분명히 큰 폭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장성 좋다고 하는데 전체 성장동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올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예상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4,060억 원으로 매출 39.9%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20억 원으로 37.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업이익에서도 충분한 성장을 거두는 게 바로 올해라는 것입니다. 1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공장 증설이 속도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이 업체의 경쟁 업체와 비교를 하더라도 공장의 증설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인데 그 이유는 당연히 공장이 유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환경 기준에 맞춰서 공장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보다 늦어서 매출에 대한 속도 증가 부분이 좀 느릴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내에 생산 기지를 갖췄다는 프리미엄이 굉장히 좋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덜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공장의 증설을 더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유상증자를 발행을 했는데요. 5,042억 원의 유상증자를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래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설하는 스케줄을 다시 짰고요. 이에 따라서 성장성은 생각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는데요. 유상증자 전에는 순차입금이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차입금이 전혀 없고요. 순현금이 470억 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가 됐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유상증자로 인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대주주의 지분 희석이라는 부분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주가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은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추세상 지속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꾸준히 높이고 있어서 매우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세선상의 하단까지 와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우 좋아 보이고요. 현재 캔들은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와 있어서 현재 60일선과 120일선 그리고 단기 평선을 모두 지금 뚫어낸 상태라 너무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당연히 추세선상의 상단까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전고점이 58,400원까지는 가볍게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의 강력한 메리트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되고 그린 뉴딜이라는 테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이따가 노란톡방에 오시면요. 종목과 매수 타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어쨌든 간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흐름들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안 나느냐 그런 건 또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지만 또 가치주로서 성장주로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괜찮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그럼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영재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오셔야 정말로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 거 바로 수익률이 그 배경입니다. 저희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이 모두 잘 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메가임디의 수익률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100% 수익률을 넘어서면서 메가임디가 104.15%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PN풍년이 뒤를 이어서 96.79%대의 수익률이고요. 서현탄메탈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수익률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0.32%대의 수익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배철강이 63.16%, 우리조명이 57%대 수익이고요. 유니온과 진성TC도 50%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한 페이지 안에 50% 이상의 수익률 상승 종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슈프림 IHQ가 37%, ECS가 35%대 수익이고요. 록십자 랩셀이 3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 저희가 언급드리는 종목들 매수 타이밍까지 정확히 똑같이 따라하셨을 경우에 지금 언급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수익률이고요. 여러분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그 종목들 받아가시고 종목의 매수 타이밍까지 함께 받아가셔서 그대로만 접근 전략 세우시면 이 같은 수익률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세 번째 업체는 불소수지만 50년 가까이 해온 회사입니다. 불소수지와 관련돼서 개발과 양선을 해온 기업인데요. 불소수지라는 단어가 아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소가 내열성과 윤활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특수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불소수지 중에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멤브레인을 오래 상용화한 기업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불소수지 전문 업체라 하더라도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는데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개발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멤브레인인데요. 현재 멤브레인을 제조해서 제조를 가능한 회사는 글로벌로 봐도 소수의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를 한 이 업체는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5년 동안 250억 원의 개발 보조금을 줘서 이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인데요. 그럼 멤브레인이 뭐야?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만 통과를 시키는 기술이 가진 것이 바로 멤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전지의 바로 핵심이 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그린뉴딜과 관련된 종목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력이고 두 번째는 바로 전기차 관련된 주식이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바로 수소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 대표 전문가님이 두 번이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수소에 대한 성장성 매우 크다는 부분 아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수소는 당연히 성장성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큰 성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중심인 수소 연료 전지에서 핵심 부품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작년 매출은 1,553억으로 18%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4억 원 정도로 약 50%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전자 그리고 기타 부품과 관련된 매출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거기다가 법인세 추징 30억까지 있으면서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멤브레인에 대한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출 부분은 당연히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성이 별로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하자면 올해에는 바로 그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멤브레인이 추가가 된 올해 실적은 정말 큰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한번 예상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은 2,00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4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1%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8%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성장성의 핵심 부분은 바로 멤브레인입니다. 멤브레인이 들어가게 되면서 매출의 큰 폭의 성장을 가져간 것이고요. 거기다가 헝가리의 배터리 모듈 신규 공장까지 돌아가게 되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부분에 대한 성장까지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부품에 관련된 매출까지 성장을 하게 된다면 올해 정말 큰 폭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수소의 성장은 이 회사의 성장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사업에 수소가 합해진 이 회사는 정말 매력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추세선상의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고점인 62,900원까지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는 60일선이 현재 5일선과 11선, 21선이 현재 돌파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단기 추세로도 3월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상승 고점까지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만큼 상승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원대 이상의 매물대가 현재 존재를 하지만 충분히 이 부분을 뚫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매수할 자리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수 종목과 매수 타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이 모든 정보들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하고 있으신데요. 이호창님을 비롯해서 9월 뻐꾸기님, 정동원님, 여러분들 들어오고 있으십니다. 이호창님은 혹시 그 이호창 본부장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세요? 그 피식대학에 김각샘 할머니 김 미래전략 본부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본부장님이 좀 들어오셨나, 그분도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고 있으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드릴 거예요. 그 링크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는요, 저희 종목 상담 이어갈 거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바로 종목 상담 해드릴 겁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과 관련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겁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고민부터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신신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종목 상담에요. 신신제약 비중 15% 매수가 9,000원입니다.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신신제약의 현재가가 3.42% 오르면서 8,770원 움직임입니다. 일단 뭐 오늘 고가는 9,150원 한번 찍은 모습인데 이분은 매수가가 9,000원 올라올 수 있을까 지금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9,000원이시면은 오늘 혹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오늘 9,000원 이상이 올라오셨는데 못 파신 건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현재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현재 5일선과 120일선을 한번 뚫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추세 상승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121선만 뚫어낸다면 충분히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000원이시면은 손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홀딩하고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21선을 오늘 뚫어내게 된다면 단기 10,000원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 만큼 목표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8,000원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신대학 목표가 10,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알아들으셨죠? 신신제약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펜 엔터테인먼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빛모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펜 엔터테인먼트 30% 8,860원입니다. 계속 홀딩해야 될까요?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펜 엔터테인먼트가 이게 몇 거래일 연속 하락세예요? 세상에.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세. 오늘도 3.2% 하락하면서 7,570원입니다. 이분 8,860원에서 매수를 하셨고 내리막길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홀딩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홀딩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손절가는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면 녹색 선으로 보이시는 게 바로 60일선입니다. 이 부분에서 60일에서 분명히 반등 구간이 나왔던 만큼 60일선의 지지 라인은 좀 견고해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이 손절 라인이 7,200원이 깨지게 되시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비중도 30%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지게 되시면 만약에 121선 라인인 6,000원까지 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7,200원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라인만 버티게 된다면 분명히 전에도 충분히 상승이 한번 나왔던 만큼 재차 상승이 한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인 8,860원까지 단계 오르긴 좀 힘들어 보일 것 같아서 현재 반등이 나오시면은 한 8,2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8,200원 선 좀 잡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만큼 그래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살펴볼게요. 고고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135,894원이에요. 비중 40%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지금 현재가를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는 오늘장 1.95% 하락하고 있고요. 127,700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35,894원이거든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됩니까? 일단은 조금 비중이 좀 많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좀 하시긴 하는데요. 제가 보이는 이쪽 라인이 241선입니다. 좀 길게 보시더라도 작년 이후부터는 241선이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지지선이고 강력한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120선 라인까지 현재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41 라인까지는 한번 마지막으로 지켜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면 115,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홀딩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홀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뭔가 말을 조금 더 할 것처럼 네네.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비중이 좀 많이 크셔가지고 네. 목표가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이 이탈하게 되시면 모두 다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했던 종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린뉴딜과 관련된 종목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는 수소와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풍력과 전기, 수소에서 특별한 포인트들이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가져왔으니까요. 단기로 보셔도 되고 중기, 장기로 보셔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노란폭 톡방에 들어오셔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관련된 정보는요. 노란톡에서 30초 후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바로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